축구장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93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해외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이제 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굵직굵직한 이적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뭐 속된 말로 찝쩍찝쩍 되고 있는 맞잖아요. 찝쩍찝쩍 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우리 최지원 위원님 표현들은 찰져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는데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뭐 이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한 의원님부터 어떤 이적이 좀 눈에 띄었나요? 라리가는 나름 굵직해요. 그렇죠. 네, 나름 굵직한데 바르셀로나는 뭐 영입을 했던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투란 선수와 비달 선수를 드디어 등록을 시켰습니다. 네. 이 등록시켰으니까 뭐 겨울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1월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이제 등록을 시킨 거니까 겨울에 도착한 거나 결국 마찬가지가 됐는데, 등록된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3경기를 치렀는데 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3경기 중에 첫 경기에서 이니에스타, 부스케스, 투란으로 중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투란 선수가 요 라키티치 선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본 거죠. 두 번째 경기에서 부스케스 선수에게도 이제는 비로소 휴식을 줄 자원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여럿 보강이 되다 보니까는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가 올 시즌 뭐 측면, 뭐 수비, 뭐 여러 포지션을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아주 멀티 땜빵을 잘해줬는데, 세르지, 라키티치, 투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란 선수에게 이니에스타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시즌 초에 라키티치와 수아레즈가 오면서 바르셀로나가 좀 앞으로는 이렇게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이제 1년 반 전인데, 그게 뭐였냐면 좀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4-2-3-1도 써볼만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에스파뇰과의 코파 2차전에서 4-2-3-1 비슷한 포진을 썼어요. 여기서는 세르지 선수와 라키티치 선수를 투 홀딩으로 놓고 앞쪽에 양 사이드에 투란과 비달, 그리고 이제 메시 선수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무니르 선수에게 톱을 맡기는. 물론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메시 선수가 예전에 가짜 9번처럼 역할을 하고 또 무니르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그 가짜 9번으로의 회귀보다는 4-2-3-1을 실험을 해봤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란과 비달이 등록이 된 것은 바르셀로나에게 정말 많은 자유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놀리토가 거의 오게 됐다. 그러니까 놀리토가 온다면 MSN 중에 이제는 누가 빠져도 놀리토가 그 자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메울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상대가 정말 아주 지독한 템백을 구사해서 MSN만으로도 좀 득점이 여의치 않을 때는 놀리토까지 같이 넣어버리는, 뭐 거기에 투란까지 같이 넣어버리는, 뭐 이니에스타까지 같이 넣어버리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라인업도 바르셀로나가 가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놀리토 선수가 이제 영입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일단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란 비달에 만약에 이제 놀리토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바르셀로나가 정말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게 큰 웃음과 지금 행복을 선사케 하는 행보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산드로를 보내도 이제는 네이마르와 메시가 이제 쉬어줘야 될 경기. 이럴 때 놀리토, 무니르, 수아레즈 가도 MSN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MSN이 또 가동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놀리토, 참 움직임도 좋고 정말 좋은 선수가 지금 들어와서 공격력이 더 세졌습니다. 메시 선수, 네이마르, 수아레즈에게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4-2-3-1 연습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만약에 놀리토가 왔을 때를 가정했어도 쓸 수 있는 포진이죠. 그러니까 메시가 공격형 미드필더하고 놀리토, 수아레즈, 네이마르 뭐 이런 식으로도 안 뚫리는 경기에서는 이렇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스날에게는 사실 지금 코클랭 선수가 늦어도 이제 3월이나 돼야 코클랭 선수가 복귀를 하는데, 지금 허리라인에 뭐 훌라미니, 뭐 아르테타, 또 램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만 상당히 버겁습니다. 컨디션도 이제 전성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바젤의 중앙 미드필더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집트 출신의 엘레니 선수. 이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때도 경기 봤습니다만 무슨 생각했냐면, 중앙에 있는 약간 이집트의 다비드 루이스, 뭐 패스 능력도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고 신장도 체격 좋고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야생마처럼 네. 이렇게 중앙에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공격 능력도 상당히 좋고 들어가서 뭐 슈팅 가담도 잘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장면들을 또 보여줄 것 같은데 엘레니 선수의 가세는 이 엘레니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힘을 불어넣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바젤에서 했던 정도를 고려해 볼 때는 괜찮다. 좋은 영입이 되지 않았나. 아주 좋은 영입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 수비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올라운드하고 네. 좀 다재다능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 재능도 있는 선수라서 코클랭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갖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또 아스날이 겨울에 데려와서 나중에 쏠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전통으로서 이 엘레니 선수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전술 운영 형태도 유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날 또 바르셀로나 이렇게 조금 요긴한 보강. 이제 1월에 마무리 보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스날은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스날과 바르셀로나 간의 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른 팀 또 눈여겨볼 만한 팀이 좀 보였나요? 간단히 말씀드릴 네. 팀 하나 할게요. 자, 셀타가 좀 큰일 났습니다. 네. 놀리토 선수. 중원의 핵인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미 아틀레티코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놀리토 선수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타가 놀리토 선수에 대한 대체자를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최근에 스페인 현지의 기사들을 보면 2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함부르크의 이 칠레 대표 선수 있어요. 마르셀로 디아스 선수. 네, 오른발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페인 리그 스타일에 잘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셀로 디아스 선수도 있고 또 클로디오 보비라는 선수가 리옹에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리옹에서는 좀 별로이지만 그 전 시즌까지 갱강에서는 상당히 잘했던 선수거든요. 이 뭐 중앙도 가능하고 측면도 가능한 공격 자원인데 산드로 선수만으로 셀타는 과연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인지 놀리토를 내준다면 물론 요즘 봉곤다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르셀로 디아스나 클로디오 보비 중에 한 명 정도는 셀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적은 문지에는 첼시가 바카의 이적을 고려 중이다. 네.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나코 얘기를 밀란 팬들은 어쩌라고요? 바카 선수 이제 온 지 얼마 됐다고? 봐주세요. 죽겠어요 진짜. 네. 모나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모나코가 지금 전방의 공격수가 지금 제대로 된 수가 없어요. 카리오 선수 좀 기대했는데 카리오 선수가 만족스러운 활약을 못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에스투디안테에서 기대를 가지고 잠재성도 보고 이러고 될 것 같는데 부진합니다. 벨바토프는 이미 시즌 전에 나가버렸고 그래서 팔카오 선수 복귀시키려 했더니 이제 부상 기간도 좀 있고 미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골 넣는 공격수가 지금 없습니다. 모나코에. 바그너 러브를 데려왔습니다. 모나코의 새로운 사랑이군요. 이 선수가 뭐 중국에서도 뛰었습니다만 고국으로 가서 코리티안스에서 상당히 잘했어요. 제2전 성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걸 눈여겨보던 모나코가 영입을 했습니다. 분명히 득점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입이 됐다. 바그너 러브의 마지막 유럽 도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을 이미 해뒀던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1월에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마티아스 크라네비테르 선수. 리버플레이트에서 이제 반 시즌 뛰게 하고서 이제 등록을 시켰고요. 그리고 셀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들이 오고 나서 이제 두 경기를 했거든요.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올 시즌 4-3-3과 4-4-2를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3의 조합을 가동을 해서 어떻게 세웠냐면 크라네비테르를 최종 수비형으로 놓고 앞쪽에 역삼각형 앞쪽에 파티 선수와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 선수를 역삼각으로 세웠던 전술을 한번 또 시도를 해봤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이제 4-4-2를 세웠었는데 중원에 가비 선수와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 선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비 선수,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토마스 파티 선수, 그리고 측면 중앙 다 볼 수 있는 코케 선수, 사울 선수, 올리베르 선수에다가 크라네비테르와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가 더 왔거든요. 아틀레티코가 시즌 초반에는 공격수 어떻게 투입해야 되나 막 고민이었었는데 이제는 중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거의 따따블 스쿼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선수로만 보면 일진과 뭐 1.5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레알이라든가 바르셀로나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선수층의 양으로만 보면
이 장기전을 뛰기에 굉장히 좋은 선수층이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앞으로도 1위 경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중원을 통해서 지금 시메오네 감독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겨울에 투입은 하지 못합니다만 계약을 한 선수 한 2명 소개를 해드리면 리버풀의 그루이치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남은 시즌은 여름까지 레드스타에 그냥 남아서 뛰고 다음 시즌에 이제 합류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9살인데요. 요즘에 유럽에서 아주 눈여겨보는 그런 영플레이어입니다. 키가 상당히 크고 191cm인데 기술이 일단 좋고 상당히 유연하면서 패스, 슈팅력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지금 20살 넘어가서 근력과 여러 가지 신체 능력들이 더 강화될 경우에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를 것 같다. 그래서 리버풀에서는 지금 제2의 제라드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루이치 선수 내년 여름입니다만 미리 한번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유벤투스에서도 요즘 뭐 유벤투스가 엄청나죠. 제노아에서 이 페스카라 임대가 있던 18살의 이 롤란도 만드라고라 선수 영입했어요. 기술이 있는 그런 미드필더입니다. 장래성이 아주 확보되어 있는 선수까지도 지금 미리 유벤투스가 선점을 해서 내년 여름부터 아마 가세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간단한 단신이죠. 네, 내년을 위한 계약 두 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도 단신 하나만 해드릴게요. 샬케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7위 안에 드는 팀들 가운데에서 득점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렇죠.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는데 뭐 지난 시즌에도 사실 샬케는 득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좀 흥미로운 선수를 하나 임대를 했는데 유네스 베란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유네스 베란다 선수가 제가 몽펠리에 뛸 때는 아마 원투펀치에서도 제가 한 번쯤은 언급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북아프리카의 전형적인 또 아주 창의성이 있고 기술이 있는 뭐 측면 중앙 가리지 않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사실 디나모 키예프로 간 이후에는 그 몽펠리에 시절에 빛을 조금 잃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샬케가 데려왔는데 감독은 이 선수를 그렇게까지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단장이 좀 더 추진한 임대였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베란다 선수와 샬케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지. 베란다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재능은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커리어도 좀 개인적으로는 살리고 샬케도 어떤 공격력, 득점력 강화에 도움이 좀 되면은 좋은 임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 이외에도 샬케가 2부 리그 뉘른베르크로부터 이제 알렉산드로 스웨프라는 또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를 이제 영입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2선 공격형 미드필드 자원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제 샬케의 지금 겨울 이적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뭐 별무신통할 건지 어떻게 보면 샬케가 지금 르로이 사네 선수 지난번 유망 선수 말씀드렸을 때 그 사네 선수도 어떻게 보면 떠날지 뭐 언제쯤 떠날지 약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또 더욱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과연 이 유네스 베란다 선수, 스웨프 선수 이 선수들이 과연 샬케의 앞으로 남은 시즌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른 팀 하나를 얘기를 하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는 지금 가장 활발한 클럽이 본머스입니다. 본머스가 사실 올 시즌 시작 전에 팀의 간판 공격수죠. 칼럼 윌슨. 챔피언십 뭐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선수가 장기 부상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시작부터 힘들겠다 그래서 강등 후보로 뭐 분류를 하면서 시즌 초반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윙포워드 자원, 뭐 공격수 이렇게 써야 될 선수를 못 쓰고 잇몸으로 좀 때웠던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선의 최전방 공격수가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서 정말 하드워크인 아터 선수 이러면서 엄청나게 뛰어줘서 수비해주고 공수 오가면서 해주고 또 측면에서는 뭐 스타니슬라스나 이런 선수들 파괴력 있는 날카로운 돌파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공격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베닉 아프베 선수. 울버햄튼에서 지금 챔피언십에서 거의 뭐 최고의 공격수로 지금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을 완전 전성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가지고 있는 건 빠르고 공간 침투 능력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젠 득점 능력까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본머스의 부족했던 최전방 공격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로마에서 기대만한 활약하지 못한 이투르베 선수. 이투르베 선수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투르베 선수를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역습을 할 때는 우당탕탕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모스의 어떤 전술적 색깔상 아주 좋은 영입 두 명이 딱 됐습니다.
이투르베와 이 아포비의 영입, 본모스는 지금 초반에 상당히 좋은 영입 2명을 했다. 저도 본모스가 좀 흥미로워서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사실 본모스 레벨에서는 돈을 굉장히 지금 겨울에 많이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든 지출을 많이 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감독의 뜻은 오히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아포비 선수, 그라본 선수에게 사실 돈이 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투르베 선수는 물론 임대지만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자기에게 이 선수들을 안겨줬을 적에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듯한,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의 영입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디아우 감독의 인터뷰도 저는 약간 좀 흥미롭게 본 것이 클럽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에 이렇게 지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못 살아남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클럽들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본모스 상당히 매력 있는 클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단신도 좀 보겠습니다. 임모빌레 선수가 서유럽 여행이라고 해야 되죠. 유럽 여행을 끝마치고 친정팀 토리노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행 끝났습니다. 도르트문트 갔다가 세비야 갔다가 이제 토리노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임모빌레 능력만큼 확실하게 이 다른 팀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이제 복귀를 한, 친정팀에서는 팬들이 아주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임모빌레 선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존조 실비가 스완시티의 존조 실비가 뉴캐슬로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멤버도 사실 호화 멤버 아닙니까? 존조 실비가 제가 이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적 전에 경기하는 거 보니까 나 갈 거야 하고 느낌이 있더라고요. 중거리 슛 때리고 도망가고 뭐 팀 플레이 전혀 없이. 마지막 태업이었나요? 그렇죠. 네. 이적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겨울 이적 시장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우당탕탕탕탕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막판 가면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가볍게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겨울 이적 시장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